자, 이번에는 7단원 삼각함수의 활용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봅시다. 1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삼각형 ABC 어디 있어? 그림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리란 얘기입니다. 삼각형 ABC를 쿵쿵쿵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아주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좋아요. 근데 약속이잖아. 약속은 뭐냐면 대문자 A와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소문자 A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쵸?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다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그럼 B라는 놈이랑 마주보는 이 변을 소문자 B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겠다는 얘기고, 이 대문자 C랑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소문자 C로 매칭을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에서 삼각형 ABC를 주고, 뭐 특별한 언급 없이 뭐 갑자기 소문자도 막 나와. 대문자 주고 소문자 막 나와. 그러면 이놈 어떼끼들이 각이구나. 점이구나, 각이구나. 그리고 그놈을 마주보는 변을 뭘로? 같은 문자인 소문자로 뭐 해놨다. 세팅을 해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준 것들만 조금만 입력해보면 되겠는데, B는 2예요. 그쵸? 그 다음에 C는 얼마야? 루트 6이네. 그래 놓고 나서 각 B가 45도다? 그래. 요 B에다가 이렇게 45도를 가볍게 써주면 문제에서 준 모든 정보를 완벽히 입력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각 A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지? 각 A의 크기가 어딨냐면 여기 딸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문제를 잘 보고 있으면 되게 웃겨요. 이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얘인데 얘를 보통 기호로 세타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봐봐. 지금 문제에서는 요 45도라는 놈이랑 요 2라는 놈이랑 요렇게 마주보고 있는 어떤 뭔가가 보이네요, 관계가.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면 필요로 한 놈이 A거든. 근데 A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 뭔가 이상한데?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식을 세우려면요,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3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개밖에 몰라요. 저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A라는 각을 직접 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요 A라는 각은 어차피 직접 안 구해도 되는 거지. 누구만 알면. 그래요. 요 C라는 각만 알아주면 알아서 A는 구해지게 됩니다. 왜? 만약에 얘가 45도야. 근데 얘가 45도야. 그럼 얘 몇 도야? 90도. 생인 내각의 합이 얼마니까? 180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세타를 처음부터 구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못 구하니까, 지금 못 구하는 상황이 됐잖아. 문제에서 요 C를 줬다는 건 얘와 얘의 관계식을 세우라는 얘기거든. 그쵸? 요 파란색과 요 초록색과의 관계. B끼리의 관계와 C끼리의 관계가 둘이 어떻다? 똑같다. 그게 바로 사인 법칙이지? 사인 법칙 언제 쓴다고 했어요?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가 보일 때, 그때 사인 법칙을 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해주면 되냐면요, B를 2라는 놈을, 그놈이 마주보고 있는 각, 그치? 45도. 여기 45도에다가 사인을 붙인 걸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요렇게 나눈 값은 꾸잉꾸잉 됐죠? C라는 놈 얼마야? 루트 6이라는 놈을 나눠줄 거야. 뭘로 나눠줄 거냐면 하트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하트 앞에 뭘 붙인 값, 사인 붙인 값으로 나눠주세요. 됐죠? 요게 바로 이제 사인 법칙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인 45도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 2분의 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2분의 루트 2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쵸? 아주 빠른 번분수 계산을 해버리면 루트 2분의 얼마야? 4네요. 그래요. 루트 2분의 4 이렇게 한번 하지 뭐. 요 놈은 이렇게 되더라. 됐나요? 좀 가만히 냅두시고 잠깐. 그런 다음에 사인 하트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따라서 사인 하트라는 놈은 사인 하트를 요렇게 줄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사인 하트가 될 것이고요. 요 놈을 제거시키고 싶으니까 반대로 넘기면서 4분의 루트 2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루트 6을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서 잠깐 유리화하는 귀여운 녀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야. 근데 봐봐, 나 유리화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유리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유리화는 마지막에만 좀 하자 이거지. 중간 과정에서 좀 제발 유리화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잖아. 그럼 얘네들이 곱할 건데 요렇게 둘이 곱하면 루트 12가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출력할 때 4분의 루트 10이라고 출력하지 않고 뭐라고 출력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요 놈을 2루트 3이라고 가볍게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놨더니만 4랑 2랑 약분되면서 최종적인 사인 하트, 요 사인 하트의 결과가 뭐다? 2분의 루트 3. 그렇지. 2분의 루트 3이다. 정말 고맙네요. 다행스럽게도 얘가 특수각에 해당되는 사인 값이네. 그치? 사인은 언제 2분의 루트 3이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 놈이 60도일 때,
그때 뭐가 된다? 그렇지,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60도만 되는 게 아니야. 몇 도도 가능하냐면 120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사인은 각을 합쳐서 몇 도가 되면 180도가 되면 값은 같고요. 어차피 삼각형이라는 저 정보만 가지고는 얘네들을 다 더해서 180도다 이것만 알 수 있지, 요 세타라는 놈이, 요 하트라는 놈이 뭐 둔각인지 예각인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60도, 120도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얘가 60도면, 그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각 A의 크기, 요 놈이었잖아. 그치? 60도랑 45도랑 더하면 얼마예요? 105도인가요? 105도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180도가 될까요? 그렇지. 75도를 더해야. 괜찮나요? 되겠죠. 문제를 못 봤네. 미안합니다. 각시가 90도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 놈은 안 되는 거죠. 각시를 지금 선생님이 하트라고 놨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 놈이 60도인 게 확실하고요. 둘이 더하면 얼마? 105도. 105도에다가 뭘 더하면? 75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니까 A라는 각을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쵸? 직접 구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했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답은 몇 도다? 75도다. 이렇게 깔끔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번도 똑같네요. 2번도 똑같습니다.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일단 문제에서 주진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봐야 되는데, 갑자기 B라는 정보 줬고 각도 줬고요. 각 2개 줬네. 여러분, 각을 2개 줬다는 건 각을 3개 준 거랑 똑같은 거야. 삼각형 ABC에서의 상황이니까. 그랬을 때 A의 값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라고요. 또 삼각형을 만들어 보자. A, B, C.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각을 어떤 또 새로운 기호로 표현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 각을 그냥 A 이렇게 해도 됩니다. A라는 각, 이 각은 B, 이 각은 C.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문제처럼 각시 이런 식으로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세팅도 필요하죠. 마주보는 변과 각을 A, B, C로 가볍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문제에서 준 건 B라는 요 길이가 3이다. 요겁니다. 됐죠? 그리고 알려준 각들은 세팅을 해보자. 요거 45도. 각시는 몇 도? 75도. 자, 둘이 우아하게 더하면 얼마야? 그치, 120도인가요? 그러면 요 놈이 60도라는 정보까지 알려준 거예요. 됐죠? 이건 문제에서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걸 이용해서 구해버리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A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A의 값? 어머. 아니, 각을 다 알아. 각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60도인데 이게 3이래. 아니, 근데 여기 45도래. 그럼 여러분들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요 75도와 요 C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식이 보이는 순간 바로 무슨 법칙을 쓴다? 그렇지, 사인 법칙을 쓴다고요.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식. 사인 법칙을 쓰는 방법은 3이라는 놈을, 그 놈이 마주보고 있는 각 60도, 이걸로 그냥 나누지 않고 사인을 붙여서 나눈다. 이렇게 뺑뺑. 그놈은 누구를? A라는 놈을, 그놈이 마주보고 있는 각 45도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사인 붙여서 나눈다. 이렇게. 이게 사인 법칙이죠. 그쵸? 그런데 문제를 끝까지 보니까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의 넓이? 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 이렇게 외접원이 있어요. 이게 외접원이죠. 외접원이라는 건 당연히 중심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야! 반지름이라는 정보도 있겠죠? 이 반지름의 정보만 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사인 법칙에서 이 모든 값들이 뭐랑 똑같다는 사실, 2배의 라지 R과 똑같다는 사실, 요게 바로 사인 법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2R까지 써주면 완전히 끝난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사인 60도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얼마게? 2분의 루트 3입니다. 여기다 쓸게. 2분의 루트 3 분의, 됐죠? 3. 슉슉. 됐지? 그럼 이걸 이쁘게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범수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이 상태로 그냥 통째로 약분해도 됩니다. 통째로 약분하면 루트 3만 남겠네요. 이렇게. 루트 3과 3이랑 약분하면 루트 3이 남겠지. 그런 다음 잉 이러면 어떻게 돼? 그치? 2루트 3만 남겠네요. 이렇게 2루트 3. 됐죠? 여기 요만큼을 다 계산했더니 2루트 3이라는 아주 깔끔한 답을 얻었다. 그 다음에 요 놈을 계산해보면 요 놈의 떼끼가 2분의 루트 2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분의 루트 2분의 A.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A라는 귀여운 녀석은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되잖아, 얘들아. 둘이 곱해주면 되죠. 둘이 곱해주니까 2랑 2랑 없어지고요. 루트 3과 루트 2를 곱해서 루트 6이라는 아주 퍼펙트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구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고요. 방금 내가 요놈의 값이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지, 2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됐나요? 둘이 같네요. R은 얼마? 그렇지, R은 루트 3이고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애블바리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3파이라는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3파이라는 전설의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필수 예제 1번, 필수 예제 1번을 해결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유제 풀면 되겠죠. 그렇죠? 다 그냥 연습하는 거, 여러분들 계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유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필수 예제 이거 풀고 밑에 있는 거 유제 그냥 쫙 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거? 필수 예제 1번이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이용했으면 유제 1번 생각할 때도 사인 법칙, 이것도 사인 법칙, 이것도 사인 법칙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쓰고 시작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사실은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냥 계산 연습하는 거다. 그건 좀 선생님이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를 보고 얘는 뭘 해야 될지 시험에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뭐 그냥 이 말을 한 취지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어떤 문제 유형을 딱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쫙 하는 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지금 그냥 말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렇죠? 근데 물론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연습을 해야겠지. 계산 연습을 해서 사인 법칙이 자유롭게 돼야 뭐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됐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 방법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필수 예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자. 필수 예제 2번 보니까 왼쪽 문제예요. 왼쪽 문제. 필수 예제 2번의 왼쪽 문제를 보니까 삼각형 ABC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또 그림을 안 줬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면 됩니다. 밑에 소문자 ABC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대문자, 소문자가 마주보고 있다. 대문자, 소문자가 마주본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갑자기 비례식을 하나 줬는데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네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라는 엄청난 비례식을 하나 줬네.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가 요놈을 잘 만났을 때 소문자 ABC라는 얘기가 있고 대문자 ABC. 근데 대문자 ABC도 너무 노골적이잖아. 사인 A, 사인 B, 사인 C예요. 맞죠? 이건 출제자가 그냥 여러분께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를 구하라고 했는데, 비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소문자를 언급했다고? 소문자와 대문자를 언급했다고요? 아니, 소문자와 대문자들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그냥 노골적으로 사인 법칙을 쓰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조심스럽게 사인 법칙을 써놓으면 되잖아요. A를 마주보고 있는 가게 사인 붙이고 나눈 값은, B라는 놈을 마주보고 있는 가게 사인 붙인 걸로 나눈 값은, C라는 놈을 마주보고 있는 가게 사인 붙인 걸로 나눈 값은 모조리 다 똑같다. 얼마로 똑같다? 2배 라지 R로 똑같다. 됐니?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비례식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분모 대 분모 대 분모는 분자 대 분자 대 분자다. 기억납니까? 분모 대 분모 대 분모는 분자 대 분자 대 분자다. 그래서 얘가 결국 구하라는 게 소문자 A 대 소문자 B 대 소문자 C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요. 됐죠? 분모 대 분모 대 분모는 분자 대 분자 대 분자다. 이렇게. 됐지? 그럼 여러분들 요거 처리하는 그 시나리오를 잘 세우면 되겠네요. A 대 B 대 C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니? 요놈 대 요놈 대 요놈이 5대 6 대 7이면 비례식을 진짜로 바꾸는 방법이 있잖아요. 선생님 얘는 5예요. 이건 뭐 미친 소리야. 6이에요. 7이에요. 이건 완전 미친 소리지. 그치? 대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잖아. A 플러스 B가요. 뭔진 모르겠지만 5K면요. 됐죠? B 플러스 C는요. 6K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잖아. 얘가 5고 얘가 6이고 얘가 7이면 안 되거든. 그치?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얘를 진짜 5라고 하고 얘를 6이라고 하고 진짜 얘를 7이라고 해도 답은 나와. 어차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비례식이니까.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실제 길이 5다, 실제 길이 6이다, 실제 길이 7이다 이래도 답은 나와요. 근데 서술형에서는 그냥 빵점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A 플러스 B를 OK, B 플러스 C를 UK, 그러면 C 플러스 A를 몇 K다. 자, 이렇게 7K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시간에 졸라게 열심히 했던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그런 테마를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얘가 아주 공짜더라. 왜 공짜냐?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렇게 돌고 있죠? A 다음 B, B 다음 C, C 다음 A. 이게 순환형이잖아, 순환형. 이런 걸 순환형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순환형 방정식을 만나면 뭐 하자고 했어? 싹 더해서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아주 귀여운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쿵쿵쿵 더하니까 얼마야? 그렇지. 18, K. 수학에서 이거 되게 자주 나오네. 이거 미치겠네, 이거. 욕하는 거 지향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나오네요. 그럼 둘이 쿵 없어지면서 얘가 뭐야? 9K. 근데 9K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A 더하기 B가 5K잖아, 귀염둥이들아. 그치? 그러면 C가 몇 K란 얘기야? 4K. 됐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6K잖아. 그럼 얘가 몇 K? 3K. C 더하기 A가 7K면 얘가 몇 K? 그렇지, 2K. 그래서 모조리 다 더해서 몇 K? 9K. 그래서 A, B, C를 전부 다 구했네요. A 대 B 대 C는 뭐라고? 3K, 2K, 4K. 그래서 진짜 A 대 B 대 C는 뭐라고요? 3대 2대 4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답을 얻어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물론 당연히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그림 따위는 없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자꾸 습관 들이세요. 문제에서 삼각형 ABC는 팍 주잖아. 그치? 그리고 소문자에 대한 언급을 하는 순간 이걸 일단 삼각형 그린 다음에 마주보는 변과 각을 같은 문자로 세팅을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좀 잘하고 있습니다. 자, 2번. 2번을 보니까 A 대 B 대 C는 1대 4대 1일 때. 왜 지웠니? 미치겠네. A 대 B 대 C는 1대 4대 1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미안합니다. 아까 사인 법칙을 썼었잖아요. 사인 법칙을 이렇게 쓰고 나니까 자, 1번이랑 2번이랑은 완전 다른 문제지만 이 사인 법칙은 아까 그 삼각형에서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선생님 이상해요. A 대 B 대 C가 1대 4대 1이에요. 그러면 1대 4대 1이에요. 아니 A 대 B 대 C가 1대 4대 1이면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도요 1대 4대 1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귀여운 녀석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되지. 이게 안 되지. 이거 절대 안 되지. 이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그 삼각함수가 되게 쉽게 느껴졌을 텐데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쵸? 지금 각에 대한 정보가 1대 4대 1인데 삼각비를 걸어서 사인을 걸었다고. 근데 또 여전히 1대 4대 1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비례할 리가 없잖아. 여러분들 사인 그래프만 그려봐도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지금 만약에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사인이라는 함수가 정비례 함수니?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정비례 안 하잖아. 정비례. 이게 정비례잖아. 그치? 절대로 정비례할 리가 없으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요? 뭘 어떻게 풀어? 대문자 A 대 B 대 C가 1대 4대 1이면 A라는 각 자체를 뭐라고? 그렇지. K라고 넣을 수 있어요. B라는 각도 뭐라고 넣을 수 있다? 4K. C라는 각을 뭘로 넣을 수 있다? K라고 넣을 수 있다. 근데 삼각형 ABC라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모조리 다 더했을 때 얼마다? 파이가 됨을 알 수 있다. 전부 다 더했을 때 세 내각의 합이 180도 다 더하면 파이 돼요. 이렇게. 그럼 축축축 더하니까 몇 K? 그렇지. 6K는 파이다. 그래서 K라는 놈이 얼마다? 6분의 파이다. 특수각이네. 고맙네요. 완벽한 K의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진짜 A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6분의 파이다 라고 진짜 말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요 놈도 뭐다? 그렇지. 6분의 파이다. 진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놈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6분의 4파이니까 3분의 2파이다 라고 진짜 각을 준 거야. 그냥 준 거야. 그냥 준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랬을 때 요 놈의 떼끼를 구하래요. 다 했네요. 소문자를 구하라고. 소문자를. 알았어. 소문자 구하는 방법. 자, 일단 요 놈의 떼끼들이 뭐랑 똑같냐면 2배의 R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 A를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문자는 요거 둘만 보면 될 것 같아. 요 놈이랑 여러분 요 놈을 잘 보세요. 이게 모조리 다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다는 얘기랑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A라는 놈을 요렇게 쓸 수 있겠네.
2배의 라지 R에 사인 A라고 쓸 수 있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A만 필요하거든. 소문자 A만 필요하니까 소문자 A는 뭐시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똑같은 원리로 소문자 B라는 놈은 2배의 라지 R에다가 사인 B를 곱한다. 스피드가 붙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문자 C라는 놈은 2배의 라지 R에다가 사인 C다. 스피드가 붙어요. 요 A만 잘 스타트하고 나면 요거는 그냥 문자 바꿔치기만 해주면 되니까 스피드가 촥촥촥 붙겠죠. 자, 끝났네요. 대문자 ABC. 대문자 ABC가 진짜로 얼마인지 알아낸 거야. 그럼 요 자리에다가 6분의 파이를 가볍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 자리에다가 3분의 2 파이를 가볍게 넣어주시고요. 요 자리에다가 6분의 파이를 가볍게 넣어주는 거지 뭐. 근데 6분의 파이가 30도, 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제발 2분의 1 약분하지 마시고 2R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몇 도야? 사인 이거 3으로 나누니까 몇 도? 60도. 60도의 2배니까 사인 120도죠. 120도는 사인 뭐랑 똑같아? 사인 60도랑 똑같지?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이걸 보자마자 그냥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다. 이래도 돼요. 알겠죠? 그럼 요 놈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 놈 역시 그냥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마찬가지네요. 요 놈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2배의 라지 R에 2분의 1 되겠습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어디다가 박을 해? 그렇지. 여기다가 그대로 박을 해요. 자, 이제 다 하고 났더니만 어머 고맙게도 얘는 약분을 해도 계산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네. 그럼 약분하면 되지 뭐. 그럼 R 루트 3R R A 자리에다가 R B 자리에다가 루트 3R 그리고 C 자리에다가 R을 집어넣어 버리면 R이랑 여기 R이 제곱되니까 없어지겠죠. 그쵸? 루트 3을 제곱한 것만 남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야? 3이라는 아주 퍼펙트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왼쪽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이번에 오른쪽 문제 한번 보자. 그림에서 드디어 그림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림에서 삼각형 ABD는 D도 있네요. 그렇죠? 삼각형 ABD는 D가 직각이다. 그쵸? 눈이 있죠, 눈이. 요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BD와 AD가 2다. BD와 AD가 2다. 어머, 귀여워 죽겠다. 그쵸? 직각 2등분 삼각형이다. 점C가 변 AD의 중점일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다 했네요. 중점이네요. 됐죠? 자, 그랬을 때 그냥 끝이야. 지금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그냥 글로 나열되어 있을 뿐이네요. 그쵸? 근데 갑자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ABC 조심하세요. ABC. 요거 아닙니다. 요겁니다. 다 한 것 같아요. 다 했어요. 됐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만 입력해보자. 요 길이는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또는 닮은비를 써주면, 삼각비를 써주면 2루트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 놈의 길이를 지금 정확히 1이라고 준 거죠.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 길이도 같이 1이라는 거고 피타고라스 형님을 이용하면 얘가 루트 5가 됨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네요. 와, 귀엽네요. 됐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삼각형 ABC.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삼각형 ABC거든. 됐죠? 여기까지? 그래 놓고 나서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는 어떤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렇게. 아우, 잘 그리네. 이런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에 뭘 구하라는 문제? 그치? 반지름 구하라는 문제예요.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하겠지. 괜찮아? 아니, 삼각형을 주고 외접원에 대한 언급을 했대. 그러면 이건 99.9% 뭐라고요? 사인 법칙. 삼각형을 주고 외접원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요? 사인 법칙을 의심해 보는 거지. 그럼 사인 법칙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2배의 라지 R이다. 대체 뭐가? 어떤 놈을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부칙으로 나눈 값이랑 둘이 똑같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다 줬어요. 뭘 다 줬냐면 요것도 주고 요것도 주고 요것도 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세 개의 각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게 굳이 요걸 구할래요? 선생님 이거 45도였는데 반으로 쪼갰으니까 2분의 45도예요. 이건 뭔 개소리야. 각을 반으로 쪼갠 게 아니라 얘를 반으로 쪼갠 거죠.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각을 구하는 게 상당히 현재까지는 힘들어. 이 각은 당연히 이 각은 힘들지. 이거 당연히 이걸 구하는 거 자체가 힘드니까 이걸 구하는 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 각도 구하는 게 힘들어. 하지만 문제에서 뭘 줬니?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걸 주면서 얘가 얼마? 그렇지. 나는 45도다. 너네는 다 어렵지만 나는 45도야.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그럼 다 한 거 같은데?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식을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될 텐데 알고 있는 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아까 루트 구해놨죠? 그리고 그놈이 마주보고 있는 각 45도 찾았다고. 그러면 루트 5라는 놈을 뭘로 나누? 그렇지. 사인 45도로 나눈 값은 2배 라지알이다. 이래버리면 끝나겠네요. 계산해볼까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루트 5. 됐죠? 요거 이제 번분수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샥샥 루트 2분의 2 루트 5. 제발 유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r을 구하고 싶었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잘 가. 요것만 남을 것이고 유리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유리할 필요 없잖아. 그치? 요거 제곱하면 2분의 5네요. 그래서 아주 퍼펙트하게 2분의 5 파이라는 외접원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왜 사인 법칙을 쓰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단원이 사인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단원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함수의 활용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인 법칙을 그냥 막 쓰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하는 이 말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명을 주지 않고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왜 사인 법칙을 쓰는지. 뭐라고? 외접원이 언급돼 있잖아. 그치? 외접원이 언급돼 있잖아. 이게 이 문제를 설명하는 이유예요. 이 문제에서 사인 법칙을 쓰는 이유는 바로 외접원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계산하는 거죠. 그쵸? 밑에 있는 유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화끈하게 한 번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필수 예제 3번. 3번 왼쪽 문제 한번 볼 거예요.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삼각형 줬어. 이거 친절하게 그림을 다 그려놨어. 그런 다음에 길이는 7이다, 길이는 5다, 각은 60도다. 혹시 여러분들 세팅 아예 못할까봐 정말 친절하게 길이까지 다 세팅해놨네요. 정말 귀여운 녀석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세요. 요 놈은 떼기. 선생님 이거 60도잖아요. 저희 각 못 구해요. 나도 못 구해. 지금 현재 여기서만큼은 이걸 바로 몇 도다 말할 수 없어. 그럼 사인 법칙 쓰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 쓰고 싶잖아. A라는 놈과 60도라는 놈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5라는 놈이랑 요 각을 모르니까 이걸 못 쓴다. 이 각도 모르니까 못 쓴다니까? 그럼 각을 하나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각을 하나 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구할 거야? 그때 쓰는 게 바로 코사인 법칙 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 각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 각을 구하기 전에 앞서 뭐부터 구해야 되냐? 요 A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 A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쓰세요 이런 얘기고요. 왜 코사인 법칙을 쓰냐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없으니까. 좋은 얘기인데 이거? 코사인 법칙을 쓰는 이유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없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은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지. 사인 법칙 졸라 쉽거든. 근데 여러분 개념에서 들어봤잖아요. 코사인 법칙 좀 식이 복잡하잖아. 그럼 당연히 사인 법칙이 있고 코사인 법칙이 있으면 누굴 먼저 쓰고 싶어? 사인 법칙을 먼저 쓰고 싶다고 이거 졸라 쉬우니까. 근데 사인 법칙을 쓸 수 없잖아. 지금 내가 사인 법칙을 쓸 수 없다는 걸 설명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세변과 한 각의 관계식.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코사인도 되고 코사인도 되고 마음대로 쓰세요. 코사인 법칙이라는 놈의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 코사인. 그 용도가 뭐냐면 세변과 한 각의 관계식이라는 거야. 이게 코사인 법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변과 한 각의 관계식이 코사인 법칙인데 세변과 한 각, 즉 주인공 몇 개? 4개. 세변과 한 각. 요 4개 중에 하나를 모를 때 그때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도를 기억하면 좋아. 세변과 한 각. 그 중에 한 변만 모르네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쓸 것이고요.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뭘로 스타트를 해주면 좋다? 60도로 스타트를 해주면 좋다.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 지금 안 외우고 있는 사람 있잖아. 안 외우고 있는 사람은 코사인 법칙을 옆에다가 써놓고 보면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지금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급해, 시급해. 내가 내일 당장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 외우겠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우게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문제들을 쭉 여러 번 풀다 보면 어차피 코사인 법칙은 계속 사용하게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주고요. 아니면 싫어. 나는 일단 공식을 외우고 시작할 거야. 그런 학생들은 공식을 먼저 외우고 보세요. 아니면 외우고 공부를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러면 옆에 써놓고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걸 하면서 외워지거든. 그치? 아무튼 좋습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이 뭐냐면 코사인 60도로 시작을 하는 거야. 코사인 60도. 코사인 법칙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분수 찍 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외우는 방법은 60도를 끼고 있는 이 두 변을 가지고 뭐 한다? 장난친다. 이렇게 우리끼리 좀 기억을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코사인 60도. 60도를 끼고 있는 두 변을 가지고 장난친다. 누구랑 누구? 5랑 7을 가지고 장난치겠다고. 장난치는 게 뭐라고? 2배의 5랑 7. 됐죠? 이게 장난이야. 아직 끝난 장난이 아니야. 5를 그대로 올리는데 제곱을 해서 올려주고요. 7을 그대로 올리는데 제곱을 해서 올린 다음에 잘 봐. 아무것도 안 한 새끼 누구야? 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놈도 같이 제곱해서 올려주고 이걸 더하면 이상하잖아. 맞죠? 공식이 너무 쉽잖아요. 그럴 리가 없겠지. 약간 이 느낌. 그렇죠? 5랑 7을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2배의 5, 7. 제곱해서 올린다, 제곱해서 올린다. 아, 얘는 어떻게 할까? 똑같이 제곱해서 올린다. 그런 다음에 얘는 빼주고 얘는 더한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로 좀 기억을 해주면 코사인 법칙을 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용어야. 우리끼리 용어. 얘를 뭐 한다고요? 5, 7을 가지고 장난친다. 그 장난이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A가 나와요. 그렇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가 일단 약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1이라는 놈은 5, 7에 35. 위에 25랑 49 더하니까 얼마야? 이거 둘이 더하면 74인가요? 거기서 뭔가를 뺐대요. A제곱을 뺐대요. 그렇죠? 그럼 이게 쿵쿵쿵쿵 하면 얘가 얼마가 돼줘야 되는 거야, 지금? 요만큼이 얼마가 돼줘야 되냐면 35가 돼줘야 되니까 74에서 뭔가를 뺐을 때 35가 돼야 되니까 뭐야 이거? 39인가요? 이렇게 39를 빼줘야 되지 않니? 그쵸? 39를 빼면 35 계산 틀렸나? 74 맞죠? 맞죠? 깔끔하게 39라는 걸 얻어냈고요. 그럼 좀 안 좋았네. A의 제곱이 39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A는 뭐 해주면 된다? 그렇지. 루트를 그냥 가볍게 이렇게 취해주면 된다. 그래서 루트 39라는 아주 거지같이 더러운 답이 나왔습니다. 됐죠? 선생님,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하시다가 이랬잖아요. 이거를 알게 되면 이 각을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이걸 알았으면 나머지 각들을 다 구할 수 있어. 뭐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됐죠?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번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 분수를, 답은 끝났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분수 이렇게 찍한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7과 누구를 가지고? A를 가지고 장난친다야. 2배의 7A 됐죠? 제곱해서 올리면 49 제곱해서 올리면 A제곱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두고 5도 제곱해서 마지막에 빼준다. 요렇게. 그럼 A 자리에다가 루트 39 집어넣고 A 제곱 자리에다가 39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 값이 나오겠죠? 선생님 이거 구했는데 이게 굉장히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세타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 세타를 못 구한 건 아니야. 표현을 못할 뿐이지. 세타가 몇 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각으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사실 세타에 대한 정보는 알아낸 거잖아. 코사인 세타가 뭐다. 그런 세타다. 이렇게 세타를 알아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각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를. 알겠죠? 물론 당연히 세타를 몇 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코사인 세타, 세타에 대한 정보까지도 완벽히 알아낼 수가 있다.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왼쪽 문제 끝났고 오른쪽 문제도 한번 보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어쩌고 쿵쿵쿵 거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림 설명을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설명했네. 혹시 빠진 거 있나 볼까? 45도, 75도, 루트 3. 45도, 75도, 루트 3. 이런 거 확인할 필요 없어. 각 A는 45도. 각 B는 45도. B에 45도 정확히 있나? 잘했어. 이거 아니야. 그냥 문제 읽을 때 45도랑 75도랑 루트 3을 잘 그림에 써놨네요? 이러고 끝. 됐지? 다음 C의 값을 구하세요. 아니, 친절하게 C까지도 세팅. 됐지?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삼각형에서 이렇게 각을 2개를 주잖아. 각을 2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공짜야. 그쵸? 공짜 구합니다.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야? 120도. 요거 얼마가 돼줘야? 60도가 돼줘야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겠네요. 됐죠?
아, 이래놓고 놨더니 너무 귀여워. 마주보는 변과 각 보입니까? 아니 일단 각 세 개를 다 써놓고 나면 무조건 보이는 게 있네. 바로 뭐야? 마주보는 변과 각.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식이 바로 그냥 보이는 상황이에요. 됐죠? 선생님 근데 이걸 굳이 해야 되나요? 응, 해야지. 요 길이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그쵸? 코사인 법칙 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코사인 법칙을 설명하는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든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게 아니야. 무조건 뭐부터 쓴다고? 사인 법칙. 무조건 사인 법칙을 먼저 씁니다. 선생님 사인 법칙 써주세요. 사인 법칙. 알았어. 이 길이를 구하면 뭔가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각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쵸? 길이가 변이, 아이고.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해보자는 거지. 근데 이 길이를 구하지 말고 일단 보이는 게 요거랑 요거 보입니까? 마주보는 변과 각. 됐죠? 그리고 나서 또 보이는 게 뭐야? 그렇지. 마주보는 변과 각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요렇게 사인 법칙 한번 쓸 수 있고, 사인 법칙이란다. 요렇게 두 놈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괜찮아? 근데 다 좋다 이거야. 루트 3을 사인 45도로 나눈 값. 그쵸? 그놈은 C를 사인 75도로 나눈 값이랑 똑같다. 이상하잖아. 75도가 뭐야? 알고 있는 각이긴 하지만 75도는 특수각이라고 특수각이라고 안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75도라는 놈에다가 사인을 붙여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수준으로는 계산을 못 합니다. 나중에 미적분까지 가야 사인 75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 물론 구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75도에 관련된 사인 값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젠장,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가 보여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누구를? 사인 법칙을. 그럼 바로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는 거야? 바로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갈래요? 아니지. 내가 이렇게 두 놈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서 사용할 수 없다. 즉, 요 C와 75도의 관계는 이용할 수 없었다면 다른 것도 한번 도전해 봐야죠. 요 60도라는 요 각과 요 놈의 떼기, 요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놨을 때 60도라는 각과 이 X의 관계가 45도라는 각과 요 루트 3의 관계, 그 둘이 똑같다. 이 느낌으로 가는 거야. 됐죠? 일단 사인 법칙을 최대한 사용을 한다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써보자고. 그러면 X라는 놈을, 그 놈이 마주보고 있는 사인 60도로 나눈 값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루트 3이라는 놈은 그 놈이 마주보고 있는 각 45도로 나눈 값, 사인 45도로 나눈 값. 그 둘은 같다.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딱 보자마자 계산되네? X를 구할 수 있다.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산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사인 60도의 또 다른 이름은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45도의 이름은 2분의 루트 2네요. 일단 보기 좋게 약분하는 거 먼저 시작하시고요. 이렇게 유리화하지 않고 루트 3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라는 놈이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지, 루트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선생님 깔끔하게 이건 유리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을 아직 구한 건 아니잖아. 그치? 잠깐 내비두시고 이 X가 2분의 루트 2분의 3이라는 정보까지 얻어냈어. 자, 이제 뭘 구하면 된다고요? 요 C를 구하면 된다고. 선생님 사인 법칙 못 쓴다네요. 그래, 못 쓴다니까? 이제 뭐 쓰면 돼? 코사인 법칙 쓰면 돼. 45도가 좋은 사람은 45도에 관련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고요. 60도가 좋은 사람은 60도에 관련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아. 하지만 75도에 대한 코사인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45도를 쓰든 60도를 쓰든 여러분 마음이야. 그치?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선생님 45도 쓸게요. 코사인 45도는 이렇게 가는 거지. 사인 법칙을 썼는데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바로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그리고 코사인 법칙 쓰면 나오잖아요. 왜? 세 변의 길이 중에 한 변의 길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각을 전부 다 알아. 그러면 무조건 세 변과 한 각의 관계식이 나오겠지? 그치?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사인 45도를 구하는 방법은 됐죠? 이 45도를 끼고 있는 누구랑 누구를 가지고 C와 X를 가지고 장난친다. 됐죠? C와 X를 가지고 장난친다. E, C, X. 됐죠? 제곱해서 올리면 CJ. 제곱해서 올리면 2분의 9. 됐죠? 그 둘은 더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놈 누구야? 그렇지. 루트 3이죠? 이 루트 3을 제곱해서 요놈은 빼주자. 요놈만 혼자 외톨이. 이렇게 해주면 코사인 45도는 요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식에서 모르는 게 딱 몇 개니 이제?
C 하나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가 있나 봐.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약분을 먼저 합니다. 쿵쿵 사라졌죠? 됐죠? 그런 다음에 요만큼을 얘한테 이렇게 그대로 곱해주면 되지. 얘를 그대로 얘한테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 얘네들이 곱한 것은 얘다. 이렇게. 얘네들이 곱한 것은 얘다. 그럼 둘이 그대로 곱해보면 어머 루트 2랑 루트 2랑 또 약분되네요. 그래서 왼쪽 좌변에는 3C만 남아. 됐죠? 오른쪽 우변에 이제 남는 것은 C제곱 남았고요. 요거 계산할 때 이제 여러분들 요거 통분 가볍게 해보면 2분의 6이잖아. 2분의 9에서 2분의 6 빼니까 얼마야? 2분의 3. 2분의 3을 더해주정. 자, 이렇게 됐고요. 너무나도 귀여운 C에 관한 2차 방정식 되겠습니다. C에 관한 2차 방정식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양변을 일단 뭐부터 곱해주고 2부터 곱해주고 2C 제곱 2 곱해주면 6C인데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6C 그리고 여기다 2 곱했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됐죠? 구구단을 외자 1은 1 지금 뛰어내리고 싶어요 지금 1은 1 3일은 3 땡땡땡땡 절대 안 나오네요. 안 나오고요. 됐죠? 안 나와? 1, 3은 3 이렇게 해버리니까 괜찮아요. 우린 이제 뭐만 구하면 된다고? C 값 구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C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논란의 소지가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 무슨 연습하고 있다고? 개념 연습하고 있다고? 계산 연습하고 있다고요. 그쵸? 이거 국가고시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 그러면 그냥 답 내면 됩니다. C는 무슨 공식? 근해 공식. 근해 공식으로 답 내란 얘기입니다. 분수 찍고 그냥 근해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짝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짝수 근해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A분의 써야죠. A분의. 원래는 2A분의였는데 짝수 근해 공식이니까 A분의. 됐죠? 여기다가 뭘 쓰냐면 이걸 반으로 쪼개면 3이잖아. 그놈의 부호를 바꿔서 써주니까 3. 이거 마3이었는데 그놈의 부호를 바꿔서 써주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다가는 쓸 내용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이걸 제곱해서 9라고 써준 다음에 마이너스 AC. 이렇게. 아, 선생님 짝수 근해 공식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데요? 그런가? 졸라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근해 공식을 그냥 쓰시든가. 그쵸? 알아서 하시고요. 자, 이렇게. 아주 깔끔스러운 C라는 정보를 얻어냈네요. 그럼 C가 이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그쵸? C라는 놈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아니, 근데 선생님 C가요. C가 지금 2개인데요? C의 값이 이게 2개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둘 중에 하나는 안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가 안 되겠네요. 왜 마이너스가 안 돼, 임마?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도 양수거든. 지금 문제에서 이 C라는 길이, 요 길이도, 그러니까 길이니까, 요 놈이 양수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상해요. 답이 2개예요. 아니, 이 그림을 잘 보면, 요게 75도고, 요게 45도고, 요게 60도면요. 삼각형이 하나가 탁 결정이 될 텐데, 어떻게 C의 값이 2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그림상 얘는 절대 불변 아니야? 삼각형이 하나로 탁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C가 2개가 나왔는데 젠장 변화목을 둘 다 뭐야? 둘 다 양수거든? 그럼 길이 요건은 만족했다는 거야. 하지만 뭐가 안 돼? 그렇지. 뭐가 안 되냐면 삼각형 결정 조건에서 이게 위배가 됩니다. 삼각형 결정 조건. 그냥 쉽게 얘기해보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얘 삼각형 결정 조건을 써야 돼. 아주 끔찍한 문제죠. 얘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일 때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냐면 자, 이거 이제 답을 내야 되니까 유료하겠습니다. 2분의 2 루트 3 이렇게 3 루트 2 큰일 날 뻔했죠. 이렇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냐면 두 놈을 더했을 때 나머지 하나보다 커야 되거든? 그쵸? 근데 딱 봤을 때, 여러분 잘 봐, 딱 봤을 때 각 중에 제일 큰 각 뭐야? 제일 큰 각 75도지. 그러니까 75도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이 나머지 두 놈을 무조건 개발라야 돼. 그렇잖아요. 제일 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냥 그걸로 가면 되겠네. 두 놈을 더한 게 나머지 변보다 길다. 이거 말고 그냥 이것만 바라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놈을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처리했을 때, 그쵸? 그때 루트 3보다 어떻게 돼? 작아지죠. 이거 딱 봐도 작아지죠. 그쵸? 루트 3보다 그냥 당연히 작겠네요, 이거. 왜냐하면 얘가 지금 1보다 큰 놈이거든. 루트 3이라는 놈이 1보다 큰 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려 1보다 작아져요. 3이라는 놈에서 루트 3을 빼면 1점 얼마거든. 그쵸? 그럼 2분의 1점 얼마니까 얘가 1보다 작아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만 답이라는 사실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아. 얘가 얘보다 더 커요. 그쵸? 얘네들 비교해도 얘가 더 크네요. 왜냐면 요 3 때문에. 그쵸? 3 때문에 확실히 크니까 여러분들이 요 놈을 보고 답을 마지막에 깔끔히 골라내는 연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좀 약간 황당했을 겁니다. 혼자서 푸는 학생이 있었으면, 이거 답 2개인데? 뭐지? 이거 어떻게 골라내지? 각이 크면 클수록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뭐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오른쪽 문제 조금 어려웠죠?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서 해보시고요. 됐죠? 연습하세요. 잠깐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게 있잖아. 확인을 잠깐만. 좋아. 아이, 잠깐만. 확인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수예제 4번 왼쪽 문제 한번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림이 없네요. 여러분들 그림을 간단하게 좀 그리자. 이렇게 삼각형 ABC를 만들어 놓고요. 일단 또 문제를 보니까 또 소문자 ABC에 대한 세팅을 했으니까 마주보는 변과 각에다가 ABC를 입력하면 되는데, 그냥 바로 보자마자 여기가 7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여기가 4라는 사실, 여기가 6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최대각의 크기요? 최대각의 크기. 아까 필수예제 3번 문제 여러분 풀면서 최대각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했는데,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뭐 하면 뭐 할수록 크면 클수록 각도 큰 거야. 그건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 근데 만약에 중학교 때 배우지 못한 학생들도 우리가 사인 법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약간 요런 느낌. 각이 크면 클수록 ABC도 더 커진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싹 치우고. 아무튼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 각이 크면 클수록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길다. 근데 마주보는 변의 길이 중에서 제일 긴 길이가 누굽니까? 얘가 제일 최대 길이 맞나요? 그러니까 각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요 놈의 새끼가 가장 큰 최대각일 것이다. 요걸로 가주는 거야. 그럼 이제 다음 것 같아.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세 변의 길이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바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키면 끝난다는 얘기네요. 분수 찍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두 변을 가지고 장난친다.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을 가지고 장난친다. 그게 누구냐면 6사네요. 그쵸? 그래서 2배의 6사를 가지고 장난치라. 6 올리면은 36으로 올리시고요. 4 올릴 때는 16으로 올리시고요. 아무것도 안 한 누구는 빼준다? 그렇지. 7, 7에 49. 요 놈은 가볍게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 놓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 시작. 2, 6에 12, 12랑 4 곱하니까 48. 됐죠? 그러면 36이랑 16이랑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그치, 52. 52에서 49를 빼니까 3인가요? 됐죠? 근데 아우 고마워라. 둘이 약분되면서 답은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지. 16분의 1이라는 귀여운 코사인 값을 얻어냅니다. 선생님, 코사인 세타가 16분의 1이 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든 값들을 다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16분의 1도 충분히 가능한 각입니다. 가능한 값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넘어가자. 삼각형을 주고 그 다음 또 ABC. 변의 길이를 따로따로 줬네.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보자. 삼각형이 있는데 다른 문제죠. ABC가 있고 ABC가 있고, 그런 다음 마주보는 변과 각 세팅 1, 5, 3루로 2. 됐죠? 그런데 갑자기 뭘 구하래요, 여러분? 사인 C를 구하래, 사인 C를. 사인 C? 코사인 C도 아니고 사인 C를 구하라고요? 문제에서 사인 C를 구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우아하게 코사인 C를 구하면 되잖아. 그죠? 하나의 삼각비를 알면 나머지 삼각비를 모조리 다 구할 수 있다. 그 원리를 사용하면 되니까 문제에서 사인 C를 구하라고 했다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 사인 C를 쓰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잖아. 얘네들의 관계가 또 다른 뭔가의 관계랑 같다. 이렇게 놓고 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두 놈의 각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코사인 법칙밖에 없지 뭐. 그리고 코사인 법칙 썼더니만 바로 뭐가 나와. 그치? 코사인 C를 구할 수가 있게 됐네요. 그럼 여러분들 의심의 여지 없이 코사인 C를 구합니다. 분수 찍 긋고 C를 끼고 있는 두 놈을 가지고 장난친다. 누구랑 누구? 1호. 그러면 2배에 1과 5를 가지고 장난친다. 제곱해서 올리면 1이고요. 제곱해서 올리면 25고요. 아무것도 안 한 누구를 3루트 2를 제곱하면 9이 또 C8 나왔네요. C8을 빼주시면 되겠죠. 계산을 깔끔스럽게 해보니까 26에서 C8을 빼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6인가요? 26에서 18을 뺐는데 어떻게 6이야? 8인가요? 그 다음에 쿵쿵쿵 계산하니까 10인가요? 어머, 약분해주세요. 얼마입니까? 5분의 4인가요? 정말 귀여운 녀석이네요. 코사인을 구했더니 5분의 4래. 코사인을 구했더니 5분의 4래. 근데 문제에서 사인을 구하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직각삼각형 확립을 다시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각을 C라고 했을 때 코사인이 5분의 4니까 코스 이러면 되겠죠? 그럼 전설의 비율,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얘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됐죠? 그럼 가볍게 여러분들이 사인 C를 뭐라고 외치면 되겠니? 사인 C는 5분의 3입니다. 라고 외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뽀록으로 완전히 후루꾸로 답을 맞춘 거고, 얘가 사실은 사인 C라는 놈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쵸? 하지만 이 C라는 각 자체가 지금 삼각형에서 있는 각이었기 때문에 C라는 놈 자체가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파이보다는 확실히 작았던 각이에요.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C가 노력을 해도요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있는 각이란 말이야. 그럼 사인 C는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 없고, 그치,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는 사인이 무조건 플러스 값만 출력하기 때문에 그냥 5분의 3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 코사인을 알고 사인을 구할 때 원래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 줘야지. 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얘는 삼각형이라는 확실한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이 0과 파이 사이에 있음이 확실해요. 그러면 사인의 값은 무조건 플러스 값만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5분의 3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로 넘어갑시다. 오른쪽 문제는 그림이 일단 있는데 그림이 너무 복잡해요. 됐죠? 그림이 일단 끔찍스럽고요. 문제에서 보니까 어느 도시 외곽을 지나는 어쩌고저쩌고 그림 설명을 쭉 하고 있겠죠. 그쵸?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을 몇 개 입력해 놨는데 3km, 5km, 7km 그림에서 다 표현이 돼 있네. 그럼 문제를 읽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때 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래 놓고 여기 색칠까지 해놨어. 아주 그냥 문제에서 다 줬어. 그냥 선생님은 요 놈을 세타라고 문자화 시키겠습니다. ADC. 자, 이 그림을 잘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미쳐버리겠는데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성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접하는 사각형. 그렇죠? 내접하는 사각형. 아니면 사각형에다가 외접원을 그렸을 때 반드시 마주보는 각의 합. 이 각의 합이 얼마다? 무조건 180도, 즉 파이다 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야. 선생님 이거 안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해볼게요. 중심을 찍고 요래 연결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요놈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마치 원주각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이 중심각이라는 게 돼. 그래서 요게 2배의 알파가 되고요. 같은 원리로 요놈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요게 원주각이 되고 요만큼이 중심각이 돼서 2배의 베타가 됩니다. 2배의 베타가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보는 거야. 2알파랑 2베타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360도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를 더한 게 파이다 라는 성질을 알아냅니다. 됐죠? 그러니까 맨날 이 짓거리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외우자고. 내접 사각형에 마주보는 각의 합은 얼마다? 180도다.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이 더한 것도 뭐겠네? 그렇지. 180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질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문제에서 요 세타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는데 지금 내접하는 사각형이 보이고 요 각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말할 수 있네. 그렇잖아.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은 180도 파이니까 둘이 더해서 뭐다? 그렇지. 파이다. 그래서 요 각 자체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아니 그럼 끝난 것 같은데? 끝났죠? 이렇게 했는데 문제에서 이 길이를 뭐라고 줬고 5라고 줬고 이 길이를 3이라고 줬고 이 길이를 7이라고 준 상태에서 그쵸? 요 각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세팅했다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세팅을 했다. 끝났죠? 이 각이랑 3, 5, 7의 관계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지? 세 변과 한 각의 관계식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걸로 가는 거야. 요걸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세 변과 한 각의 관계식 코사인 법칙을 써서 얘를 구해버리자. 한번 구해볼까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을 가지고 장난친다. 그게 바로 3과 5인가요? 그러면 2, 3, 5 썼죠? 3과 5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제곱해서 올리면 9, 제곱해서 올리면 25.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7, 7에 49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놓고 놨더니만 계산을 또 해보니까 총총총 하니까 얼마예요? 그렇지. 30분의. 이렇게 둘이 더하면 34인데, 어머, 34에서 49를 빼니까 음의 값이 나오네? 34에서 49를 빼니까 마이너스 15. 그럼 둘이 약분하고 나니까 얼마가 나왔어? 그렇지. 요놈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 거야. 여러분, 마이너스 나왔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자, 이제 문제에서 세타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거야. 근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어떤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 코사인이 보이는데 파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각 바꾸기 공식을 활용해서 요놈을 바꿔치기 할 수 있네요. 뭘로 바꿔치기 하면 돼? 코사인 세타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코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뭐가 되면? 그치, 180도가 되면 된다. 이 공식을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각 바꾸기 공식은 코사인 게 아니잖아. 그치? 사인 거죠?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면 값은 똑같다. 이거 사인 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코사인을 당당하게 빌렸을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각 바꾸기 공식까지 완벽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자, 두 놈을 갖다 놓고 풀겠다는 얘기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그렇지. 2분의 1이다. 요걸 풀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다행스럽네요.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잖아. 몇 도? 그렇지. 60도. 따라서 세타라는 놈이 60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3분의 8. 아니면 뭐 60도라고 여러분 써도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얻어내는 거야. 근데 선생님,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게 되게 많은데 60도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삼각형 내에서는, 요 삼각형 내에서는 절대로 60도 말고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사인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렇지. 0부터 파이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쫙!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이 될 때는, 그렇지. 딱 하나밖에 안 나와. 됐죠? 그래서 더 이상 없다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면 좀 더 깔끔하겠죠. 그렇죠? 뿅. 그래서 밑에 있는 유제도, 그림 졸라 크네. 밑에 있는 유제도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필수예제 5번으로 넘어가. 그렇지. 바로 필수예제 5번.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삼각형 ABC에서 다음이 성립할 때 그림은 없네요. 그렇죠?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세요. 와, 어떤 삼각형? 어떤 삼각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의 종류를 다 말해볼까?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고 막 생긴 삼각형. 요렇게 여러분들이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거 말고는 삼각형이 없지.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냥 막 생긴 삼각형. 요렇게. 근데 그런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변의 관계식을 알면 보여요. 변의 관계식.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에요? 변의 관계식을 알면 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변의 관계식을 구했더니 A랑 B랑 C랑 똑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거야.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 근데 문제를 풀었는데 A랑 B랑 같다. 이런 정보를 얻어낸 거죠. 그러면 A,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아니, 문제를 풀다 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변의 관계식을 찾은 거야.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야? 피타고라스인데? 그렇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인 직각삼각형인데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또는 C를 마주보고 있는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막 생겼다 이러면 돼요. 그렇죠? 가끔 둔각삼각형인지 예각삼각형인지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실력이 늘면 그것도 판단할 수 있죠. 뭐 둔각삼각형인지 예각삼각형인지는 각에 대한 정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아무튼간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볼 때는 변의 관계식을 세우면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변의 관계식이 너무 어려워서 각의 관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있대. 근데 이거는 거의 뭐 퍼센트로 따지면 0.1% 이하예요.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변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사실은 각의 관계식은 사용을 안 해도 무방해. 0.1%잖아. 그냥 버리는 거야.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니, 나와도 있잖아요. 변의 관계식으로 바꿀 수 있게 무조건 출제가 될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썼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선생이니까 여러분들 설명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의 관계식 또는 각의 관계식을 알면 어떤 삼각형인지를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변의 관계식으로 일단 무조건 신경을 곤두세우자. 그쵸? 선생님, 변의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죠? 자, 문제를 보면 소문자 ABC는 변이에요. 그쵸? 근데 대문자 ABC는 뭐야? 각이거든. 이렇게 변이랑 각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잘 보면 무슨 삼각형인지 도통 모르겠어. 그때 쓰는 게 바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개념 시간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뭐 마주보는 변과 각 그러면은 뭐 사인 법칙이고, 외접원 나오면 뭐 사인 법칙이고,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의 관계식 알면 뭐 코사인 법칙이고, 그쵸? 사인 법칙을 쓸 수 없으면 코사인 법칙이고, 막 이렇게 용도를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가지고 있는 공통 용도가 있다. 기본 용도라고 해서 공통 용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변이랑 각이랑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사인 법칙을 썼을 때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인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외접원의 반지름 2배의 라지알이랑 똑같거든. 그러면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여러분들이 자리를 쑥 바꿀 수가 있어요. 두 놈의 자리를 가볍게 바꿔주면요, A라는 놈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2배의 라지알. 왜 이래? 요 놈과 요 놈을 자리 바꿔주면 사인 A라는 놈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2배의 라지알 분의 A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문자 바꿔치기만 해주면 나머지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에 대한 식을 변에 대한 식으로 바꿔치기 한다. 반대로 변을 각으로 바꾼다, 각을 변으로 바꾼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게 사인 법칙의 마지막 용도. 마지막 용도는 아니고 첫 번째 용도지, 기본 용도. 됐죠? 각과 변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왔다리 갔다리. 선생님, 코사인 법칙도 그래요? 코사인 법칙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 각에 대한 식이 분수 찌끄고, 그쵸? 2배의 BC. 제곱해서 올리고, 제곱해서 올리고, 얘를 빼준다. 이렇게. 이거 자체가 그냥 왼쪽에 각이 있고요, 오른쪽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변이 있는 거잖아. 코사인 법칙 역시 마찬가지로 변과 각을 왔다 갔다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목표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봤으니까 각에 대한 식을 변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꿔주면, 그쵸? 변의 관계식이 보이면서 그 삼각형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띵띵띵. 보자마자 그냥 바로 갑니다. 일단은 사인 A가 뭘로 바뀌니? 사인 A라는 놈이 2R분의 A로 바뀌는 걸 알아내면 얘가 2R분의 A제곱으로 바뀌겠네. 됐죠? 여러분 스피드 붙습니다. 얘는 2R분의 B로 바뀌는데 앞에 B가 있으니까 B제곱이 될 것이고요. 됐죠? 얘는 2R분의 C로 바뀌는데 앞에 C가 있으니까 C제곱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났더니 분모에 2R이 있으니까 싹 약분 되겠네요. 따라서 A제곱이라는 놈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아주 깔끔하게 변의 관계식이 나왔죠. 맞아? 이게 뭐라고요? 그치, 피타고라스.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요게 답이에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답을 내고 싶으면 요 앞에다가 뭐라고 써주면 된다? 빗변이 A인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또는 뭐라고 써주면 돼? 각 A가 90도인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 또는 각 A가 90도 2분의 파이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써주면 아주 퍼펙트하게 답을 냈습니다. 됐나요? 2번. 2번도 보니까 이렇게 뭐 비례식 나와가지고 되게 쉽게 느껴지죠? 그쵸? 코사인 A 대 코사인 B가 B 대 A다. 그쵸? 그럼 얘를 바로 뭘로 바꿔치기 하면 돼? 변으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코사인 A가 2BC. 그치? 2BC. 2BC 분의 A를 끼고 있는, A라는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은 BC예요.
얘네 둘 가지고 장난치면 되고 올리시면 제곱 아무것도 안 한 제곱 됐죠. 그 다음에 분수 찍고 똑같아. 코사인 B도 뭘로 바꿀 수 있다? AC를 가지고 장난치면 되겠죠. B를 가지고 노는 거니까 AC를 가지고 장난친다. 그러면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아주 깔끔스럽게 코사인 A 대 코사인 B를 이렇게 변 대 변으로 바꿨지.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여러분. 자, 그런 놈이 그치 B 대 A다. 됐나요? 그럼 다 한 것 같아, 여러분.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거 먼저 약분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어디 있죠? 왼쪽에 있는 2랑 약분되고요. 여기 C랑 약분되죠, 일단. 그쵸? 그런 다음에 무슨 곱? 그치?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똑같다. 이러시면 끝날 것 같아요. 됐죠? 비례식, 전설의 비례식.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똑같다. 자, 둘이 곱하면요. A분의 B의 괄호 여시고 A제곱 C제곱 B제곱 이러면 되겠죠? 둘이 곱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B분의 A는 맞죠? B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됐나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누굴 곱할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분모에 A 있고 분모에 자살했어요. 분모에 A가 있고 분모에 B가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A, B를 쿵쿵쿵 곱해주면 그쵸? 요 놈은 B제곱이 될 것이고 뒤에 A제곱, C제곱, B제곱 요렇게 되네요. 삭삭.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A 곱하는 효과니까 A제곱에 그치? B제곱, C제곱, A제곱 요렇게 되네요. 좀 끔찍하지만 가던 길 마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나오니까 일단 요 놈은 깔 수 있어요. 까자.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이 있는데 이쪽에 B제곱, C제곱 없네요. 그쵸? 어쩔 수 없이 B제곱, C제곱 딱 써놓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4승인데 없죠? 마이너스 B 4승 써주시고요. 요 놈도 똑같아. 이렇게 하면 A제곱, C제곱인데 없었잖아. 그치? A제곱, C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마이너스 A 4개다.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한쪽으로 밀어버리면 A 4개랑 B 4개랑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요 놈을 반대쪽으로 밀어버리면 C제곱으로 똑같이 묶으면서 그렇지 A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지운다. 샥 지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답 내면 되는데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놈은 뭐다? C제곱에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약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문자로 함부로 약분하는 거 되는데 안 되지. 문자로 약분하고 싶으면 반드시 그놈이 0이 아니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돼. 근데 확실한 정보가 없잖아. 맞아? 그러면 약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약분하지 말고 한쪽으로 미셔야죠. 얘를 한쪽으로 완전히 밀어버리면 A제곱 B제곱으로 묶이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여기는 C제곱이 반대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C제곱이 되는 거고요. 다 넘어갔으니까 는 0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학적 센스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얘가 뭐거나 0이거나 얘가 뭐다 0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약분하면 안 됩니다. 됐죠? 약분을 하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절대로 0이 아님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 그치? 그럼 약분하지 마시라고. 선생님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면 안 돼요? 그게 이거야. 0일 때와 0이 아닐 때는 얘가 0이어야 된다. 똑같은 얘기잖아. 둘이 곱해서 0이 되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이걸로 그냥 바로 하면 되겠죠. 괜히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런 거 싫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 방에 풀면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0이라는 건 바로 그냥 뭐라고 말하면 돼? A랑 B랑 같으면 된다. 알았어? 다시 할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역시 뭘로? 그렇지. 요렇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거든? 근데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소문자 A와 소문자 B는 어떤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의미할 텐데 그 길이 두 놈을 더해서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될 리가 없는 놈이거든? 따라서 누구만? 얘만 0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A랑 B랑 같은 무슨 삼각형?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요게 일단 가능한 삼각형이네요. 그쵸?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지. or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요걸 만족하는 삼각형도 문제 2번에서 요구하는 답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떤 놈이야? 이거 넘기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피타고라스가 보이면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니까 각 C가 2분의 파이인 무슨 삼각형? 그렇지,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써주면 퍼펙트 하겠네요. 아니면 그냥 빗변이 뭐다?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써줘도 퍼펙트 하시고, 어차피 둘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 2번에서의 정답을 쓸 때는 삼각형 자체를 몇 개를 써줘야, 그렇지, 이렇게 2개를 써줘야 완벽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조심하자. 함부로 문자로 약분하면 안 된다.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보면 일단 무조건 각에 대한 식을 변에 대한 식으로 다 바꾸자. 그때 쓰는 공식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끝. 됐죠?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이야. 계산이야, 계산. 유제 14번 이거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요놈만 코사인이잖아. 그쵸? 잘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6번 보니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각 A는 120도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다. 근데 여기 보니까 2등분한다 라는 말이 있죠? 각이 2등분선이야. 누가? 요 선이 각을 2등분하는 선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의 2등분선 정리를 좀 알고는 있어야 돼. 각의 2등분선 정리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 각을 2등분한대. 요렇게. 그러면 마치 얘네들도 이렇게 2등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 뿐이지 실제로 얘는 2등분이 되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요놈의 길이가 A고 요놈의 길이가 B면, 오케이? 각을 2등분 했을 때 A 대 B는 A 대 B다. 이렇게 각의 2등분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는 A가 아니라 AK 대 요 길이는 BK가 됩니다. 이걸 그냥 A 대 B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의 2등분선 성질이네요. 그러면 진짜 다 한 것 같아. 문제에서 일단 그림 설명을 다 했고요.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AB의 길이를 구하고 집에 가래. 요 길이 구하고 집에 가는 거야. X. 됐죠? 그런데 뭐 간단하네요. 여러분 간단해. 지금 문제를 잘 보면 60도 일단 특수각 나와 있고요. 그쵸? 요 길이가 12라는 정보까지 일단 알고 있고요. 요 각이 60도라는 사실을 일단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대체 뭘 해야 선생님 답을 낼 수가 있나요? 몇 대 몇? X 대 12 이러면 된다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요게 몇 대 몇? X 대 12. 그런데 여기를 X, 여기를 12라고 쓰면 되게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주면 돼? 그치? XK. X 아니야 실제로. 이거 X면 졸라 웃긴 일이 펼쳐져.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 X라고 하잖아? 이상하네? 이거 둘의 길이가 똑같네? 그럼 2등변이거든? 그럼 얘 무조건 60이거든? 그럼 얘도 60이에요. 그게 정삼각형이거든. 근데 그런 보장이 없잖아. 그치? 이 길이가 X가 아니야. X 대 12인 거지, 이 길이가 X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약간 좀 낚인 거죠. 그쵸? 이 길이가 뭐라고요? X 대 12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XK 대 12K. 이렇게 K라는 비례상수를 좀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한 풀이법이 한 10만 가지 정도 있는데 그냥 바로 보이는 것 같아. 바로 보이는 것 같으니까 바로 풀겠습니다. 지금 모르는 게 몇 개인가요? X 모르고 K 모르지? 여러분들이 K라는 놈을 비례상수로 만들어냈으니까 K도 모르는 거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네요. 첫 번째 식. 이 삼각형에서 보입니까?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은 못 써. 왜? 4를 마주보는 이 각을 몰라요. 60을 마주보는, 아니, 요 XK를 마주보는 60도는 아는데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식을 사용할 수가 없대.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세팅을 했잖아요. X4, XK 세 변의 길이를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각을 하나 아니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코사인 60도는 잉잉. 60도를 끼고 있는 두 변을 가지고 장난친다. X랑 4를 가지고 장난친다. 두 배의 X랑 4를 가지고 장난친다. 요런 느낌으로 갑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제곱해서 올리면 X제곱, 제곱해서 올리면 16. 4랑 X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XK. 요 놈도 제곱을 해서 빼주시면 돼요. X제곱, K제곱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가지고? 그치? 요쪽에서 요 놈을 가지고 또 한 번
시원하게 장난을 쳐주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요 놈을 가지고 시원하게 장난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60도, 코사인 60도, 또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란다. 한 각의 크기와 세 변의 길이를 지금 세팅해 놓은 식이기 때문에 60도를 가지고 장난칠 건데, 그 60도를 가지고 장난치는 방법은 아이고 죽겠다. 뭡니까? 2분의 2, 4, 12. 죽겠죠, 진짜 여러분. 하면 16. 이거 제곱해서 올리면, 아이고, 144 마이너스 12K의 제곱이니까 144K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60도가 얼마나 사실 알았어요? 그렇죠. 2분의 1이라는 사실 알죠? 얘도 2분의 1 사실 알고. 그럼 막 끙깡끙깡 해가지고, 막 연립하면 되겠죠. 선생님 이상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그쵸? 말도 안 되죠? 근데 좀 계산 잘하는 학생들은 이걸로 답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정상희 씨. 답 나와. 근데 이러지 말자니까. 선생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지금까지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을 다 썼고요.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용도까지 정확히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식을 썼는데, 식 2개 나왔고 모르는 거 2개 있으니까 우리 열림만 하면 되잖아요. 저 그냥 이걸로 할래요. 저 계산 연습할 거예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나왔으면 일단 계산을 해서 답을 내긴 하세요, 여러분들. 답은 내는데 지금 이 필수의 제 6번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야.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 문제야. 자, 무슨 얘기냐. 그럼 여러분들 사인 법칙 못 썼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일단 쓸 수 있었어. 무식하게 XK, 12K로 세팅을 해서. 근데 이러고 나서 연립을 하려고 하니까 연립이 되게 힘들었잖아. 그쵸? 그러면 출제자가 과연 진짜 이걸 하라고 낸 문제일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치?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추고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야지. 다른 문제를 막 풀어야지. 어차피 여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을 거야. 여기까지만 쓰더라도. 그럼 빨리 포기하고 넘어간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다시 이 문제를 도전해야겠죠? 그때 이 문제를 도전할 때는 여차하면 내가 연립을 해서 답을 내겠다라는 마인드로 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풀이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바로 이 방법이야. 이걸 일단 XK, 12K로 세팅하는 것 자체가 일단 여러분 거의 말이 안 돼요. 거의.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넓이.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앞에서 개념 시간에 했는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다. 너는 꺼지세요. 너는 할 수 없는 계산이니까 잘 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요. 삼각형 딱 만들어 놓고 원래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삼각함수를 여러분들이 완벽히 숙지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만 알면 삼각형의 넓이 자체를 2분의 1 AB 4인 셋다 라고 할 수 있다를 배웠죠. 근데 얘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쓴 거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귀여운 직각삼각형에서 A라는 길이와 세타를 가지고 높이 자체를 A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결국 얘인데 맨날 이 짓거리 하기 싫으니까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을 알면 넓이 자체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쓰겠다 배웠잖아. 그럼 그대로 쓰면 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사용했을 때 식이 굉장히 들어오면 세 번째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의심합니다. 요거야 요거 패턴이.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다고?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일단 요 놈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요 놈을 x라고 세팅하는 것까지는 맞고요. 넓이를 구할 거야. 무슨 넓이? 전체 넓이 구할 거야. 전체 넓이. 전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x라는 길이와 12라는 길이가 보이고요. 요 사이각이 얼마? 그렇지 120도네요. 그러면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사이각 요거 걸랑 됐죠?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다 이걸로 가는 거야. 그쵸? 각을 2등분 했기 때문에 얘가 60도 60도라는 걸 알려준 거잖아.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역시 마찬가지로 x와 누구를 이용해서 그래 4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나 봐. 2분의 1 x4 x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몇 도? 그렇지 60도. 요렇게 왼쪽에 있는 놈 넓이 구할 수 있고요.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놈의 넓이를 똑같이 또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12랑 4를 곱하고 1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4입니다. 요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지금 내가 엄청 길게 썼는데 요만큼이에요. 끝. 됐나? 아까 우리가 썼던 그 식과 이 식을 비교해봐.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2분의 1 잘 가, 2분의 1 잘 가, 2분의 1 잘 가. 됐죠?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고요. 사인 60도의 또 다른 이름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둘이 곱해서 3 6 루트 3 x 이렇게 되겠죠? 됐니? 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에요. 둘이 곱하면 2 루트 3 x 됐죠? 플러스 똑같네. 얘가 얼마라고?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둘이 하면 2 루트 3인데 여기다 이거 하니까 24 루트 3 요렇게 됐죠? 그럼 다 한 것 같아 얘들아. 다 했어. 왼쪽에도 루트 3이 있고 오른쪽에도 루트 3이 있으니까 루트 3 까고 루트 3을 다 까버리면요 6x라는 놈은 2x 플러스 24 아주 깔끔하죠? 됐죠? 잉 넘기면 4x는 얼마? 24. 따라서 내가 원하는 x라는 놈이 얼마라는 사실을 6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죠. 됐죠? 그래서 변 AB의 길이 즉 내가 세팅해 놓은 x가 얼마다? 6이다. 요렇게 찾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코사인을 그냥 막 코사인 법칙을 써서 식을 만들어 놨잖아. 그래. 그렇게 한 거야. 했는데 계산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뭐 생각해야 되지? 사인 법칙 안 돼? 코사인 법칙 안 돼? 그러면 넓이를 의심해 본다.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그냥 코사인 법칙을 다 써본 거예요. 알겠죠? 혹시 안 하고 넘어간 학생이 있을까 봐. 그걸 몸으로 느껴야 돼. 와, 이거 코사인 법칙 썼을 때 이거 좆됐는데 약간 이 느낌을 느끼라고 선생님이 일단은 썼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6이라는 답을 얻어냈네. 그러면 이 필수예제 6번은 이 필수예제 6번 테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약간 좀 활용해보는 그런 필수예제였네요. 됐죠? 넘어가니까 바로 이제 6 나왔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길이를 다 세팅해놓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세변의 길이를 알면 쓰는 공식이 있어요. 바로 헤론이에요. 헤론의 공식. 근데 이 헤론의 공식은 정말 많이 하면 외워는 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 만약에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넓이를 못 구하겠어. 그럼 여러분들 헤론의 공식 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든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시든가. 공부할 땐 핸드폰이 없구나.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책을 보든가 공식을 보든가 다 봐도 돼. 그래도 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헤론의 공식을 외웁니다. 외우는 방법은 이게 좀 헷갈린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루트고요. 그쵸? 헤론의 공식이라는 걸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세변의 길이를 모조리다 할 때, 길이를 알 때 이때 쓴다. 용도는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고요. 세변의 길이를 편하게 ABC라고 세팅을 하면 S-A, S-B, S-C 요 놈이 헤론이에요.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네요. 분명히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세팅을 했는데 S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S는 보통 일반적으로 넓이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S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반으로 쪼갠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뭐야? 넓이가 바로 얘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아니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 근데 지금 헤론의 공식에는 2분의 1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S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세팅할 때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반으로 쪼개는 거야. 이거 헷갈려. 이게 인지 여기에 2분의 1이 있는지 졸라 헷갈려요. 진짜 졸라 헷갈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웠거든. 헤론의 공식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식이야. 그럼 뭔가 특이할 거야. 그 새끼는 특이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다 2분의 1이 있었는데 헤론은 특이해. 2분의 1이 없다. 이렇게. 막 어거지로 외웠었거든? 그쵸? 어거지죠?
근데 지금 내가 한 이 멘트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해봤어요. 됐죠? 아무튼 그래. 이렇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 헤론의 공식이 있다.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쓰면요, 좀 빠르게 넓이를 구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일단 귀엽게 다 더하세요. 자, 다 더하면 20이네요. 그 반으로 쪼개면 얼마? 10. 그러면 루트 10.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다가 10에서 7 빼고 10에서 5 빼고 10에서 8 빼면 돼. 10에서 7 빼고 10에서 5 빼고 10에서 8 빼면 돼. 간다. 10에서 7 빼서 3. 10에서 5 빼니까 5. 10에서 8 빼니까 2. 바로 끝났어요. 이렇게 둘이 하면 10이고 이렇게 10이니까 10이 루트 밖으로 나가면서 10 루트 3이라는 아주 폭발적이고 깔끔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졸라 쉽죠? 여러분들이 헤론의 공식을 알면 이처럼 빠르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나 봐. 자, 근데 선생님 헤론의 공식 모르면 어떻게 하죠? 근데 지금 좀 생각해보니까 웃긴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삼각함수의 활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삼각함수를 아예 쓰지도 않았는데요. 그렇지, 얘는 그냥 부수적인 재료고요. 여러분들이 얘를 삼각함수로 넓이 구하기 공부를 좀 하셔야 돼. 물론 헤론의 공식을 마구잡이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거 뭐 서술형 나오진 않고 뭐 객관식에서 자주 나올 텐데 헤론의 공식 써도 돼. 근데 만약에 헤론의 공식이 생각이 안 나, 내가 아까 했던 그 멘트가 2분의 1이 없어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쵸?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넓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거잖아. 2분의 1, 두 변의 길이 4인 세타. 우리 지금 4인 세타를 알아야 되거든. 변의 길이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4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그럼 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세타를 뭐라고 할까요? 나 그냥 이걸로 할게요. 세타를. 얍! 이렇게. 이놈을 세타라고 해서 사인 세타만 구하면 그냥 끝나는데 사인 세타 못 구하잖아. 사인 법칙을 일단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각을 모르기 때문에. 이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겠지 뭐. 세변과 한 각의 관계식. 바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사인을 구하라고 했지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써서 그걸 나중에 사인으로 돌려치기 하면 되겠죠. 자, 코사인 법칙을 써보자. 코사인 법칙은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을 가지고 장난친다. 누구랑 누구를 가지고? 7과 8을 가지고 장난친다. 2, 7, 8 됐죠? 제곱해서 올리면 49고요. 제곱해서 올리면 64. 아무것도 안 한 놈 누구? 5. 이 놈을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2, 7에 14. 14에다가 8 곱하니까 죽고 싶죠? 곱하면 4, 8에 32. 3 올라가고 112. 분모가 112. 분의 이 위에 있는 계산해보니까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이거? 115. 실수 안 할게요. 115. 115에서 25를 빼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죠. 90. 신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제발. 약분이 한 번 되네요. 6으로 나누면 50. 6으로 나누는데 2로 나누면 56. 됐죠? 2로 나누면 45. 45는 이제 여러분들 9, 5, 45, 9, 5, 45. 얘가 7, 8에 56, 7, 8에 56.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네요. 그쵸? 56분의 45네. 56분의 45.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사인 세타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56분의 45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뭘로 바꿔치기 해야 돼? 그래, 사인으로 바꿔치기. 젠장. 그럼 선생님, 사인으로 어떻게 바꿔치기 하죠? 직각삼각형을 딱 만들어 놓고요. 여기 세타 만들어 놓고, 자, 56분의 45, 56 쓰고, 여기다가 45 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네요. 하트라고 해보지 뭐. 그런 다음에 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56분의 하트를 써주는 거야. 괜찮아요? 56분의 하트를 써주면 되고 그럼 이제 요 A, B 두 놈이 뭐였냐면 7, 8에 56이었죠? 지웁니다. 그러면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에 자, A, B는 7, 8이었네요. 7, 8 가지고 장난쳤고 그리고 그놈이 56분의 얼마다. 그렇지. 하트였다. 이렇게. 그럼 다행이네요.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2분의 1의 하트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트를 구해 주시기만 하면 결론이 300 나오겠네. 여기 300 루트 300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루트 300이 아니죠. 이거 더 크겠죠. 이게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1200. 이게 제곱해서 이거 제곱한 거 빼면 1200 딱 나오나 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처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사인으로 돌려치기 한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게 원래 출제자 의도예요.
됐죠? 근데 보통 문제를 만들 때 어려워. 굉장히 그게 좀 이렇게 좀 숫자 이렇게 깔끔하게 맞추는 게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풀면 계산이 졸라 더럽고 답이 깔끔스럽지가 못해. 근데 마지막 답은 깔끔해요. 마지막 답은 깔끔한데 중간 계산 과정 안에서 숫자가 졸라 커지고 더 이상 약분도 안 되고 막 피타고라스 쓰는데 막 두 자릿수 해야 되고 막 죽어버려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이 더러워.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써서 답을 깔끔하게 냈던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아시겠죠? 외우는 게 좋겠죠? 헤론의 공식 한번 여러분들이 외우면 바로 10√3이라고 답 출력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필수 예제 6번을 마무리하고요. 헤론의 공식 막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니야, 나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가지고 넓이를 구할 거야. 틀립니다. 나도 계산 못 하겠던데. 여러분 힘내시고 바로 넘어가면 마지막 이제 필수 유형이 남았네요. 그쵸?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다 공부했고, 그런 다음에 넓이 구하는 것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필수 예제 7번은 뭐냐면, 이제 삼각형 가지고 안 놀겠다고. 삼각형 두 개를 합쳐서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그놈 가지고 놀아보겠대요. 왼쪽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있네? 그러면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네요. 평행사변형 그림 그렸죠? 그리고 넘버링을 할 때, 요렇게, A, 이래도 돼요. A, B, C, D. 아무렇게나. 대신 순서는 좀 지켜주시고. 문제에서 요놈의 길이가 얼마? 그렇지. 6. 그 다음에 각 B가 45도. 어머, 잘못 넘버링을 했네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렸으면 각 B가 45도가 되도록, 요게 45도 정도 되겠죠. 되도록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면 요놈을 A, 요놈을 B, 요놈을 C, 요놈을 D라고 했을 때 좀 더 깔끔하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AB의 길이를 뭐라고 줬어? 그렇지. 6이라고 준 상태고.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요? 넓이 구하라고요? 선생님 사각형의 넓이는 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삼각형 두 놈. 그리고 얘가 너무나도 귀여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그림상 좀 달라 보이는데 완전히 합동이에요. 합동. 완전히 또이또이. 똑같습니다. 요게 45도면 요것도 45도거든. 그쵸? 이 변을 막 공유하고 있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합동이야. 뭘로? 그 있잖아. 그 SSS 합동인가? 그쵸?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똑같은 삼각형이겠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우아하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죠? 근데 요 길이가 6이거든? 요 길이를 몰라. 문제에서 BC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요 놈을 X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사이각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귀여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랑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거기다가 다시 몇 배? 2배를 해준 게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될 것이고 그놈을 뭐라고 했어? 21루트2라고 했네요. 정말 공짜 문제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분의 1이 사라지고요. 사인 45도를 사람들이 2분의 루트 2라고 부르고요. 루트 2랑 루트 2랑 약분이 다시 되고요. 여기 있는 2랑 6이랑 약분이 되면서 왼쪽은 뭐만 남냐면 3x만 남을 것이고 오른쪽은 21만 남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분을 하고 나니까 x가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지, 7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됐나요? 이렇게 왼쪽 귀여운 문제 끝! 이제 마지막이 아니야. 가운데 문제가 있네. M이라고 팍 써있네. 이거. 자, 그렇다 좀. 가운데 문제가 있네요. 기뻤는데. 가운데 문제.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 아까 전에 필수 예제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 원이 있는데 내접하는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게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만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야! 이러고 싶지 않니? 그렇잖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 두 놈을 더하는 약간 그런, 당연히 삼각형 두 놈을 더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렇게 쪼개려면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쪼개면 각 쓸 수 있고요. 길이 알고 길이 알고 끝났네요. 됐죠? 그럼 진짜 끝난 것 같아.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네. 여러분들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기 때문에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거든?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이라서 방금 선생님이 했던 그 스킬을 안 쓰고
제2의 풀이야. 이게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 풀 수 있는 거야. 요걸 요렇게 수직으로 내리고 요걸 요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이 사각형의 넓이와 그렇지 요 삼각형의 넓이 두 놈을 더해주면 되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가 등변이거든. 등변이고 얘가 6이고 얘가 60도니까 얘가 얼마라는 사실을 3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고 등변이니까 얘도 바로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길이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다 더하면 10이고.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게 전설의 직각삼각형 369 삼각형인데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높이가 3루트 3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아랫변 더하기 윗변 14 곱하기 높이 3루트 3 곱하기 2분의 1 이게 됨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둘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깔끔한 답은 21루트 3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어 여러분들. 굳이 뭐 맨날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말이야.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을 할 때 그러면 무조건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이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셔야죠. 얘는 딱 등변 사다리꼴이네? 그러면 내리고 내린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넓이를 다 더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일단 출제자의 의도는 우연의 일치로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로 얘가 등변 사다리가 된 것뿐이야. 그렇죠? 그럼 등변 사다리가 아닐 때도 답을 내셔야 되니까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세팅했던 이 방법 삼각형의 넓이 두 놈을 더해서도 답을 깔끔하게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60, 사인 6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4, 6에 24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요놈이 얼마? 2분의 루트 3이고요. 이렇게 퐁퐁 하면 30인데 다시 쿵쿵 하면 얼마야? 15 루트 3 15 루트 3 하나 만들었고요. 뺑뺑 그러면 12고요. 그 다음에 사인 60도의 또 다른 이름이 얼마? 2분의 루트 3 사인 120도의 또 다른 이름은 사인 60도인데 그놈의 이름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짝짝 하면은 6 루트 3이 되면서 두 놈을 더해서 얼마? 21 루트 3이다. 얻었죠? 돼요. 그러니까 풀이법이 여러 개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 필수 예제 7번의 오른쪽 문제 알 풀겠습니다. 힘들죠? 그래. 이게 필수 예제는 7개인데 문제가 졸라 많아. 미안해. 문제가 졸라 많죠? 졸라 많아요. 유형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하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 평행사변형입니다. 길이가 각각 60이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평행사변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이건 그냥 여러분들 공식으로 그냥 바로 조지면 돼요. 공식으로.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공식 설명을 하고 공식 유도는 안 했잖아. 근데 유도까지 필요가 없거든, 이거. 알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공식을 쓰면 무슨 공식이었냐. 평행사변형이 아니야. 여러분, 평행사변형이 아닐 때도 쓸 수 있어. 이거 그냥 막 생긴 사각형 돼요. 이거 지금 평행사변형이라고 주는 건 낚시야, 이거. 이거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걸로 풀어. 삼각형 넓이 2개 더해서 풀어. 이걸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라고. 오케이? 굳이 평행사변형이라고 준 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낚시야. 막 생겨도 돼요. 막 생겨도 되는데 대각선을 주는 거지. 고맙게. 대각선의 길이를 준 상태에서 누구를 주면 이 대각선끼리 이루는 이 각을 주면 이 파란색의 길이를 P, 이 초록색의 길이를 Q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PQ 사인 세타입니다.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잘 안 외워지거든. 이게 좀 잘 안 외워져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2분의 1 PQ 사인 세타, 2분의 1 PQ 사인 세타, 2분의 1 PQ 사인 세타 이러고 시험장 들어가면 되겠죠. 2분의 1 PQ 사인 세타, 2분의 1 PQ 사인 세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모르면 공식 보고 문제 풀면 돼요. 자, 이제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지만 그냥 막 생긴 사각형이라고 생각해도 다 허용이 되는 바로 대각선의 길이를 주고 사이각을 줬을 때에 공식 쓰고 끝내면 됩니다. 시작!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60도 이러면 끝나요. 됐죠?
공식 적용시키고 집에 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샥샥. 오, 사인 60도의 또 다른 이름은 2분의 루트 3. 샥샥. 3. 15 루트 3. 따라서 15 루트 3이다 라고 답을 출력해 주시면 끝. 됐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삼각함수의 활용을 모두 다 배운 거고, 나머지 유제들도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봐봐, 마지막 유제 보니까 어때? 그치? 사각형의 이름을 주지 않았어. 막 생겼네. 아주 그냥 더럽게 생겼네요. 그래요? 그래도 이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삼각함수의 활용은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이 고행만 잘 해도 거의 뭐 시험도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자세하고 모든 유형을 다 박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삼각함수, 드디어 삼각함수 개념 끝. 아시겠죠? 여러분들 유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